자,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조선시대 여성의 삶입니다. 여성, 여자들이죠. 조선시대 여성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단원인데요. 자, 조선시대 삶이 어땠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조선시대 이전 시대의 여성의 삶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조선시대 이전 시대는 언제죠? 그치, 조선시대 이전에는 고려시대였죠. 그렇죠?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만들어졌으니까 고려시대에는 남자와 여자의 남성과 여성의 대우가 동등했습니다.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이 만약에 죽었다 아니면 이혼을 했다 그러면 여자 남자 모두 재혼이 가능했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유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 아빠가 100만 원을 물려주셨다 그러면 아들 50만 원, 딸 50만 원 이렇게 똑같이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면서 조선시대의 시대를 지배했던 학문이 뭐라고 어떤 학문이라고 했었죠? 어떤 학문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성리학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여성에 대한 신분적 차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풍속화에서 배웠던 신윤복 화백의 장옷을 입은 여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여기 안에 분명히 사람이 이 긴 옷 안에 사람이 있는데 얼굴이 보일 듯 말 듯 하죠. 이걸 보니까 마치 그렇죠. 이슬람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히잡을 쓰고 다니는 모습 혹은 차도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떠오릅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 이런 이슬람의 문화,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들이 얼굴을 내놓고 다니지 못하는 것처럼 조선시대의 여자들은 이렇게 긴 옷으로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다녔다고 해요. 조선의 초기에는 여성이 결혼을 한 다음에 자, 우리가 결혼을 하면 요새는 주로 따로따로 다 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라고 하면 결혼하면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무슨 살이를 한다. 무슨 살이라고 하죠 우리가? 결혼해서 여자가 남자 집에 들어가는 걸 그렇죠. 시집살이라고 하죠. 시집살이. 이 시집살이를 우리가 조선시대에 했던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선 초기에는 결혼을 해도 시집에서 살지 않고 시집의 반대말이 뭐죠? 시집의 반대말. 그렇죠. 친정. 그죠? 여러분들의 외할머니가 계시는 곳,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계시는 곳. 친정에서 오랜 기간을 살았다고 합니다. 조선 초기에 분명히 결혼을 했을 때는 친정에서 살았는데 조선 중기가 되면서 송중기 말고 조선 중기요. 자, 조선 중기가 되면서 시집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고 조선 후기에 가서는 이게 증가를 했고요. 중기 때는 후기 때는 시집살이가 확립이 되었다. 좀 말이
이상한데 시집살이가 모든 사람이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면서 어머니나 아니면 뭐 이모 아니면 할머니 집에 계시는 여자분께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아빠한테 물어봐도 좋아요. 친정살이와 시집살이 중에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라고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아니면 아빠한테 아빠는 친정살이와 처가살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개념이 아직 정확히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기가 어렵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학교, 강진에 있는 이 중앙초등학교에서 아무도 모르는 동네, 저쪽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경상도의 안동에 있는 학교에 혼자 갔다. 안동에 있는 안동초등학교에 혼자 가서 여기서 혼자 평생을 사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들은 그래도 가면 친구를 만들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성장을 할 수 있지만 이 결혼을 해서 시집에 가서 산다는 것은 평생 동안 그 집에서 일을 해주면서 고생을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거기다가 여성에 대한 이런 차별이 점점 더 심해져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삼종지도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요. 석삼, 종, 따를 종, 따른다 이거예요. 따른다.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르다. 지, 어조사 지, 도는 길 도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의 따르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뭔 세 가지가 있냐? 첫 번째, 어렸을 때는 여자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야 한다. 아버지가 하란 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결혼을 하면 남편을 따라야 한다. 이것도 남편이 하란 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그럼 나이가 들면 남편이 만약에 죽고 없다 그러면 아들을 따라야 된다. 여자의 삶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어려서는 아버지, 결혼해서는 남편, 나이가 들어서 남편이 만약에 먼저 죽었다 아들. 이렇게 여성은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이 되었던 겁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요거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유교적 관점에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7가지 이야기. 7가지의 행동인데 악이에요. 나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면. 첫 번째, 시부모에게 불손하다. 두 번째, 자식을 못 낳는다. 세 번째, 음탕하다. 네 번째, 질투한다. 다섯 번째, 병이 있다. 여섯 번째, 말이 너무 많다. 마지막, 도둑질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결혼을 했는데 자기 부인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이 어떻게 보면 남성의 소유물, 남성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거죠. 여자는 엄연히 하나의 인격 최고 인간인데 이 당시에 이렇게 소유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조상들이 가만히
이렇게 따르고 조용히만 사셨을까요? 아니죠. 슈퍼 히어로, 여자는 히로인이라고 합니다. 히로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만 원권의 얼굴이 나와 있는 신사입니다. 그리고 허균,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누나 허난설원, 이름이 좀 길죠. 성은 허씨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건희 아니면 뭐 정몽구 이런 사람처럼 커다란 사업을 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던 김만덕. 이러한 여성들이 이렇게 여자에 대한 차별과 여자에 대한 생각이 안 좋았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적들을 남기는데, 이 업적들을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